농구는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바로 여기 농구를 신장으로 찍어 눌러댔던 선수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농구 스토리는 농구의 최정점 무대인 NBA에서 2m 20cm 이상의 키로 활약했던 선수들을 키순으로 나열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농토리 시작해보겠습니다. 2m 21cm의 첫 번째 선수 아비다스 사보니스입니다. 아비다스 사보니스 선수는 현재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에이스 도만타스 사보니스 선수의 아버지로 1980년대 소련 농구에서 괴물센터라고 불리며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당시 미국 대표팀의 대표 센터 데이비드 로빈슨을 누르고 결승에 진출하며 금메달까지 차지하는 등 그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당연히 NBA에서도 아비다스 사보니스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고 아비다스 사보니스 또한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기 위해 1985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였습니다. 애틀란타 호크스가 77순위로 지명하였으나 당시 나이 규정으로 인해 무효가 되었고 1986년 다시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여 24순위로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에 지명되었지만 냉전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NBA 입성은 계속 미뤄지게 됩니다. 그렇게 9년 뒤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NBA 입성을 이뤄내며 95-96 시즌에 데뷔를 하였으나 9년 동안 유럽 리그에서의 활약으로 얻은 부상으로 인해 원래의 운동 능력은 상실한 채 NBA에서 활약을 하게 되었고 7시즌을 활약하며 평균 12득점, 7.3 리바운드, 2.7 블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NBA에서는 니콜라 유키치와 같은 포인트 센터형 선수로서도 능력을 보여주며 더 일찍 NBA에 입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선수입니다. 2m 21cm의 두 번째 선수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입니다. 현재 댈러스 매버릭스에서 돈치치와 함께 유로피언 듀오로 활약하고 있는 포르징기스는 2015년 NBA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4순위로 뉴욕 닉스에 지명되었고 3시즌 동안 36.1%의 3점 성공률과 43.7%의 야투율로 신장 대비 부드러운 슈터치와 함께 뛰어난 득점력을 선보인 선수입니다. 뉴욕 닉스의 에이스로서 맹활약을 선보이고 있었지만 맹활약과는 달리 뉴욕 닉스는 암흑기를 걷고 있던 터라 큰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덕 노비츠크의 후임을 찾고 싶어했던 댈러스 매버릭스가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에게 끊임없는 러브콜을 하였고 결국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는 댈러스 매버릭스로 이적하여 19-20 시즌 평균 20.4득점, 35.2%의 3점 성공률로 루카 돈치치와 함께 활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인해 많은 경기를 출장하지 못했던 만큼 올해 시즌에는 그의 부상 여부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듯합니다. 2m 21cm의 세 번째 선수 지드루너스 일거우스커스입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 클리블랜드와 마이애미에서 함께 활약했으나 우승 시기가 겹치지 않아 안타깝게 우승 타이틀을 단 한 번도 거머쥐지 못한 비운의 센터입니다. 지드루너스 일거우스커스는 리투아니아 출신으로 1996년 20순위로 클리블랜드 캐벌리스에 지명되었고 첫 시즌은 발부상으로 인해 데뷔를 하지 못하였으나 97-98 시즌부터 팀의 주전 센터로서 데뷔하며 활약하였습니다. 클리블랜드에서 평균 득점 13.8, 7.7 리바운드로 골밑 공격을 든든히 맡아주었고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 06-07 시즌 파이널에도 진출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클리블랜드에서 큰 신장과 거친 포지션 대비 꾸준한 출장을 하며 변함없는 활약을 펼쳐주었고 09-10 시즌부터 기량이 하락되면서 10-11 시즌 마이애미 히트로 이적하였으나 35살의 나이로 인해 결국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지드루너스 일거우스커스는 2003년, 2005년 두 번의 올스타로 선정되었으며 그의 번호 11번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 영구 결번되었습니다. 2m 21cm의 네 번째 선수,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NBA 진출했던 유튜버 하승진 선수입니다. 2004년 NBA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46순위로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에 지명된 하승진 선수는 NBA에서 2시즌 동안 총 46경기에 출장하였고 평균 득점 1.5, 1.5 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폭풍 이엇이라는 밈으로 유명하지만 2005년 4월 20일 코비 브라이언트의 LA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23분 출장하며 커리어 하이 득점 기록인 13득점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포틀랜드에서 2시즌 이후 밀워키로 이적되었으나 방출당하며 KBL 리그인 KCC 팀으로 입단하며 국내 무대에 데뷔하였고 팀의 간판 스타이자 에이스로 활약하였으며 은퇴 이후 유튜브로서 다양한 컨텐츠와 함께 NBA 2K 앰버서더로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2m 24cm의 첫 번째 선수 보반 마리아노비치입니다.
점프를 하지 않고도 림을 잡을 정도의 큰 키와 2m 40cm의 윙스팬을 가진 보반은 NBA에 입성하면서 그저 키만 크고 출장 시간도 매우 적은 선수일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나름 부드러운 슈터치와 76.7%의 자유투 성공률, 의외로 유연한 무브먼트로 골 밑에서 상대하기 매우 까다로운 선수로 성장하며 현재의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보반의 세로 수비는 팀에서 수비의 비중을 높여야 할 때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웬만한 성인 얼굴만한 그의 손 크기는 찰떡같이 공을 잡아내는 능력을 뿜어내며 골 및 공격 그리고 리바운드에서 큰 활약을 뽐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위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선수들에게 공을 빼주는 패스 센스도 있어 남다른 BQ도 탑재하고 있기에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매우 좋은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팀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개그 센스도 선보이고 있으며 출장 시간은 10분 내외지만 보반 타임이라 불릴 만큼 자신의 역할은 확실하게 수행하는 선수이기에 앞으로 더 롱런할 것으로 보이는 선수입니다. 2m 24cm의 두 번째 선수 릭 스미츠입니다. 네덜란드 하면 히딩크와 축구가 먼저 떠오르겠지만 NBA 매니아들은 대부분 릭 스미츠를 먼저 떠올릴 만큼 90년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골 및 공격을 든든하게 책임졌던 선수입니다. 특히 릭 스미츠는 큰 키를 가진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50.7%의 야투율과 미들슛을 소화할 만큼 당시 빅맨들이 막기에는 꽤 까다로운 선수였으며 훅슛을 주무기로 팀의 득점에 큰 도움을 주었던 선수입니다. 1988년 NBA 드래프트 2라운드 2순위로 입단하였지만 데뷔 시즌부터 82경기 모두 소화할 만큼 내구성도 뛰어났으며 12시즌 동안 평균 득점 10점대를 꾸준히 기록해내며 9900 시즌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레지 밀러와 함께 파이널로 이끈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2m 24cm의 세 번째 선수 랄프 샘슨입니다. 휴스턴 로켓츠의 레전 센터 하킴 올라주원의 트윈타워 파트너로서 2m 24cm의 큰 키와는 다르게 유연하고 뛰어난 운동신경과 엄청난 스피드로 빠른 속공 가담이 가능했던 빅맨입니다. 1983년 NBA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휴스턴 로켓츠에 지명되며 데뷔 시즌 82경기 출장에 평균 21득점, 11.1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당당히 신인왕을 거머쥐기도 하였고 다음 시즌 입단한 하킴 올라주원과 함께 빠른 스피드와 유연함을 가진 트윈타워로서 휴스턴 로켓츠를 단숨에 강팀으로 끌어올리며 85-86 시즌 파이널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뛰어난 운동 능력을 몸이 따라주지 못하여 이후에는 부상이 매우 잦았고 골든스테이트, 세크라멘토, 워싱턴 블리츠로 팀을 옮겨 다니다가 결국 은퇴를 한 안타까운 선수이기도 합니다. 2m 24cm의 네 번째 선수 마크 이튼입니다. NBA에서는 원툴 농구 선수들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긴 하죠. 마크 이튼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정비공이었지만 무시무시한 피지컬이 매력적이었기에 당시 UCLA 감독이 자동차를 고치러 갔다가 마크 이튼을 22살의 나이에 농구에 입문시켰고 그 결과 무시무시한 세로 수비와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블락 능력만을 가지고 26살의 나이로 유타 재즈에 입단하여 레전드 수비형 센터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늦게 농구를 시작하였기에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아 득점 기술은 뛰어나지 않았으나 피지컬을 이용한 플레이와 골밑 수비는 엄청나게 위력적이었습니다. 또한 큰 피지컬 대비 내구성도 매우 뛰어나 11시즌 동안 거의 대부분 경기에 출장하며 금강불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84-85 시즌 블락 커리어 하이 5.6블락을 찍기도 하였으며 퍼스트 디펜시브 팀 3회, 올해 수비수 2회나 수상을 한 뛰어난 수비형 센터였습니다. 2m 26cm의 첫 번째 선수 척 네빗입니다. 1982년 NBA 드래프트 63순위로 휴스턴에 지명된 척 네빗은 84-85 시즌 쇼타임 레이커스의 우승 멤버로서 함께하였지만 한 시즌을 진득히 출장을 한 경험은 없는 선수입니다. 86-87 시즌 디트로이트에서 41경기, 88-89 시즌 휴스턴 로키츠에서 43경기를 출장하긴 하였으나 그 외에도 시즌 절반도 출전 경험이 없는 선수이며 휴스턴 로키츠, LA 레이커스, 디트로이트, 시카고, 샌안토니오 등 팀을 많이 옮겨 다녔고 중간중간 타리그에서도 뛰었다가 다시 NBA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큰 키 외에는 볼만한 스탯은 없으나 꽤나 오래 NBA에서 활약했다는 것 외에는 큰 메리트는 보이지 않았던 선수입니다. 2m 26cm의 두 번째 선수 파벨 포드콜진입니다. 2004년 1라운드 21순위로 유타 재즈에 입단하였지만 댈러스 매버릭스로 트레이드가 되며 댈러스 매버릭스에서 데뷔를 한 케이스입니다. 피지컬이 튼튼한 것 외에는 기본기와 BQ가 부족하여 거의 출장을 하지 못하였고 댈러스에서 2시즌 동안 6경기를 출장한 것이 NBA 커리어의 전부입니다. 2m 26cm의 세 번째 선수 심 블라러입니다. 인도 역사상 최초 NBA 선수로서 언드래프티로 세크라멘토 킹스와 계약하여 데뷔를 한 선수입니다. 인도 야오밍이라는 수식어가 있었지만 큰 피지컬 외에는 큰 활약이 없었고 NBA 출장 수도 단 3경기에 그치며 짧은 커리어를 마쳤습니다. 2m 26cm의 네 번째 선수 타코 폴입니다.
보스턴 셀틱스에서 출장하는 것만으로도 큰 환호성을 이끌어내는 타코 폴은 NCAA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에서 맹활약을 하며 큰 화제가 되었던 선수입니다. 2019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으나 지명을 받지 못하였지만 보스턴 셀틱스 서머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며 19-20 시즌 NBA 데뷔를 하게 됩니다. 2m 26cm 대비 공수 준하를 따라갈 정도로 성실한 선수이며 큰 키를 활용한 고공 플레이를 선보이긴 하나 금세 파해법이 생기며 많은 출장을 하지는 못하고 G리그에서 대부분 활약하고 있습니다. 2m 29cm의 첫 번째 선수 숀 브래들리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출연했던 영화 스페이스잼에도 출연했던 숀 브래들리는 1993년 NBA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순위로 필라델피아에 지명되며 큰 화제가 되었던 선수입니다. 루키 시즌에는 평균 득점 10.3득점을 기록할 만큼 준수한 골밑 득점력을 선보였으나 무릎 부상으로 인해 시즌 대부분을 출장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두 번째 시즌에는 82경기 전부 출장할 만큼 쌩쌩했으며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줬던 선수입니다. 이후 뉴저지 네츠와 댈러스 매버릭스로 팀을 옮기며 활약하였고 평균 득점도 꾸준히 10점을 기록하였으며 96-97 시즌 블락 커리어 하이 3.4블락도 기록할 만큼 골밑 수비에서도 큰 활약을 하였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에서 9시즌을 활약하며 꾸준하게 출장을 하였으나 부상이 잦아지며 득점 능력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수비 쪽으로 비중을 두며 활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숀 브래들리는 04-05 시즌을 끝으로 12시즌의 NBA 커리어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m 29cm의 두 번째 선수 야오밍입니다. NBA 드래프트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 출신 1순위 지명자로서 2002년 NBA 드래프트에서 휴스턴 로켓츠에 지명되었습니다. 걸어다니는 만리장성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엄청나게 큰 피지컬을 앞세우며 큰 키 대비 뛰어난 기동력과 넓은 슛 범위 그리고 포스트업 능력과 패싱 능력도 보유하고 있어 야오밍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격 옵션이 나온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고 리그 탑급 센터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유투 성공률이 83.3%였던 것만큼 골밑에서 야오밍을 상대하기에는 매우 까다로웠으며 이로 인해 야오밍의 득점력과 팀맥과의 원투펀치는 휴스턴의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05-06 시즌부터 부상이 잦아지며 시즌 대부분을 출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아쉽게도 8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야오밍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그의 업적을 인정받아 2016년 NBA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2m 31cm의 첫 번째 선수 마누트 볼입니다. 덴버 너기츠에서 활약하고 있는 볼의 아버지이자 2m 31cm의 키와 2m 60cm의 윙스팬, 90kg의 체중으로 길고 큰 피지컬을 보유하며 NBA 무대에서 단숨에 큰 주목을 받은 마누트 볼은 85-86 시즌 워싱턴 블리츠에서 NBA 무대에 입성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키와 무진장 긴 윙스팬으로 골밀블락만큼은 마누트 볼의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원툴 무기였으며 데뷔 시즌 평균 블락 5개를 찍을 만큼 골밑 수비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가끔씩 터지는 마누트 볼의 3점 슛 역시 매우 재밌는 볼거리였으며 뛰어난 성적은 아니었지만 그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워싱턴, 골든스테이트, 필라델피아, 마이애미에서 총 10시즌 동안 활약하였고 잦은 부상으로 말년에는 점점 고생하였으며 자신의 연봉 대부분을 자신의 고향 남수단을 위해 지원하다 파산 상태까지 갔었던 일화까지 전해지며 마누트 볼은 아프리카계 선수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2010년 그의 지병이었던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으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2m 31cm의 두 번째 선수 게오르그 뮤레산입니다. 게오르그 뮤레산은 당시 초장신 선수였던 마누트 볼로 큰 재미를 본 워싱턴 블리츠가 초장신 계보를 이어나가기 위해 93년 2라운드 30순위로 지명되었습니다. 특히 게오르그 뮤레산은 95-96 시즌 58.4%의 필드골 성공률로 리그 1위를 기록하며 MIP상을 수상하였고 다음 시즌인 96-97 시즌에는 60.4%의 필드골 성공률을 보이며 골밑 공격에서 큰 두각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또한 그의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워싱턴 블리츠의 마스코트로 큰 활약을 하였으나 97-98 시즌 무릎 부상을 당하며 시즌 전부 날리게 되었고 이후 뉴저지 네츠에서도 부상으로 인해 거의 대부분 시즌을 나오지 못하며 2000년에 짧은 NBA 커리어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의 농토리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알차고 재밌는 농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농토리였습니다.